아니, 여러분, 제가 동영상을 무려 1시간 반 동안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뭐지, 그거를 USB에 뭐 꼽아야 되거든요. 무선 마이크 인식하는 거. 그거를 이제 안 꼽고, 마이크만 켜놓고 이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마이크 인식을 안 하겠죠. 그런 이제 바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다시 촬영을 합니다. 어차피 뭐, 지금 시간은 조금 뭐, 보고 아무튼 이제 그냥 일반 카메라로 이제 돌아가는데요. 그러면 엄청 제 목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진짜 작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깔끔하게 폐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안 보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안 보신 사이에 요게 생겼습니다. 요거 어제 자른 광목원단으로 한 겁니다. 엄청 화려한데 제가 어르신들이 지퍼를 항상 좋아하지 좀 복조리 저거 안 좋아한다고 이야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좋아할 디자인에 지금 저걸 만들어 버렸잖아요. 저도 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냥 할 겁니다. 그래도 뭐 아예 안 나가진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냥 뭐 하는 거죠.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해놓고 뭐 이 정도 리스크는 질 수 있겠다 싶으면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상품이 나쁘진 않거든요. 뭐 타협해서 사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아무튼 할 생각입니다. 그렇고 지금은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기 있는 복조리 가방 큰 거 있죠. 저거를 몇 개 좀 더 할 겁니다. 어제 영상에 보면 재단 같은 거 싹 다 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재단 사이즈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영상 참고하시면 나와 있고요. 조금 요약을 하자면 끈은 10cm 폭으로 자르셔서 35cm씩 쓸 거고요. 그 다음에 10cm 폭으로 해서 이렇게 2.5 폭으로 두 번 접어갖고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안감, 겉감, 그 다음에 여기 요 복조리감은 전부 35 곱하기 35로 해주시면 됩니다. 치수는 쉽죠. 치수도 이 공개가 참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저런 모양의 딱 가방을 서는 것까지 만드는 치수 만드는 게 여러 번 만들어 봐야 그 치수 완벽하게 저희도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큰 거를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처음부터 이제 저도 공개를 했으니까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거 카피하십시오. 아무튼 저 사이즈 저는 추천을 합니다. 만들어 보니까 이제 저게 대중적이고 웬만한 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바닥폭을 이제 저희가 깎을 때 이제 6cm, 6cm로 이렇게 재단을 하면요 모양이 딱 저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잘 서요. 4cm는 너무 가방이 좀 작아 보여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저게 가장 좀 좋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비율 중요하다 하잖아요. 제가 저 가방 한 7, 8번째 완성본이 나오기 전까지 한 7, 8번째는 복조리만 달았지 아무튼 비율적으로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저게 이제 저는 좀 완성본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했을 때 이제 바닥폭은 6cm가 제일 좋았다. 이제 바닥폭까지 공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광목원단으로도 이제 이걸 만들었을 때
과연 이제 모양이 괜찮게 나올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좀 관건이었죠, 저한테는. 저한테는 또 새로운 도전이고, 이걸 했을 때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저도 선택을 했겠죠. 그러면 린넨은요, 비싸요, 일단. 비싸고, 그 다음에 린넨이 어때요? 힘이 좀 적습니다. 근데 이 광목은요, 정말로 힘이 강해요. 그래서 뭐 아까 그 카메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가방이 이렇게 딱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천이 얇은 천인데도 불구하고 섰단 말이에요. 심지는 물론 붙였지만 심지의 힘에 아무튼 저런 광목의 힘까지 해서 좀 더 균형감 있게 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손님분들 가방 어떻게 놔두는지 보자 하면, 그러니까 요런 데 그냥 의자 같은 데 딱 요런 데 딱 거시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든지. 백 같은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이쁜 백 이런 거 뭐 귀여운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도 충족을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죠. 그러면 계속 그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방이 설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광목천이 딱이었거든요. 기존의 색깔에 기존 저도 이제 린넨은 좀 내추럴 컬러로 이용을 했지만 그러니까 표백도 안 되고 아예 뭐 염색도 안 된 기본 색깔 있죠. 그냥 그대로 목카시 탁탁탁 보이는 기본 색깔.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광목이 사실 조금 더 누렇죠. 누렇고 좀 완전 베이지 색깔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만들어 보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방도 제대로 서고 색 배합도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너무 싼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광목천은 좀 만져보니까 저도 이제 품질이 정말 좋거든요. 이런 광목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물론 어려운 건 재단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려서 이래 오니까 그거 다 펴가지고 작업하는 게 조금 걸립니다만 그거를 충분히 상쇄할 만큼 단가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원래 저는 좀 사고 싶었는데 백화점에는 이걸 안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파는 업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광목 원단을. 근데 찾은 겁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그 YKK 지퍼를 그 500원 주고 사는 그런 사이트에서 이걸 같이 파는 거예요. 킬트스타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같이 살 수 있으니까 배송비도 절약되고 저에겐 아주 희소식이죠. 그러니까 한 군데서 사면은 그래도 이제 이분도 좀 좋아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요게 좀 성공하면은 저는 그런 식의 많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까 이제 전에 촬영할 때는 그 기쁨이 영상에 담겨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이제 볼 수가 없겠죠. 제가 우아하면서 감탄하는 장면들이 아무튼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뭔 걸 하냐? 지금은 요거 도시 패턴입니다. 도시 패턴 이거 일본의 뭐 호카 브랜드의 뭐 켄시키 모르겠다. 제 작가 이름까지는 저도 못 외우겠고 아무튼 K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입구 이거 조리개 맨 위에 부분 요거 지금 이렇게 테두리 부분 살짝 찝어줘야 이게 이쁘거든요. 딱 그러면 두께감도 생기고 천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가계부를 씁니다. 가계부라고 옛날에는 진짜 완전 입출 내용을 완벽하게 엑셀 정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래 저는 그런 거 장부 정리 수기로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출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거는 봐야 되잖아요. 그쵸? 쓸데없는 돈이 나갔는지 아니면 뭐 그런 거 봐야겠죠. 개인적으로 저한테 쓴 돈은 이제 보니까 이발은 좀 많이 써. 이발비가 2만원짜리 이발. 근데 이발은 다음에 22,000원짜리 갈 것 같거든요. 저번 달에 자른 머리가 더 개인적으로는 더 좋았습니다. 너무 어린 친구들한테 머리 자른 것보다는 그래도 좀 경력 있으신 분한테 머리 자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2,000원이 더 비쌌거든요. 근데 그거 낼만 합니다. 제가 이제 그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발비는 그렇게 쓸 것 같고, 핸드폰은 저 알뜰폰 씁니다. 그거 어차피 쓰는 기능이 제가 진짜 문자 카톡밖에 없고, 핸드폰으로는 좀 정보 유튜브 위주로 좀 찾아보는 편이고, 하루 종일 뭐 유튜브를 달고 살고 뭐 그러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배터리를 한번 볼게요. 이게 1시간 넘게 촬영하던 거라서 46%면은 가방 한 개 찍을 정도는 충분히 찍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알뜰폰 써도 뭐 다 데이터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일단 해놨거든요. 그래도 이제 금액이 16,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제가 뭐 깜빡하고 뭐 유튜브 업로드를 하는데 데이터를 해놨다. 그러면 뭐 영상 한 개 업로드하면 데이터 다 쓰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이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에 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16,000원으로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이제 추가 요금 없이 그래도 내비게이션 정도는 키고 다녔다,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비 그 정도 쓰고, 그 다음에는 책을 좀 샀습니다. 책을 뭐 4권 샀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한 11만원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읽어봤지만 다음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 요약한 유튜브를 그냥 참고를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제 제가 책 사기 전에 하는 버릇이 뭐냐면 교보문고 같은 데 딱 들어가가지고 목차를 봅니다. 목차를 보고 이제 출판사 서평도 있고 뭐 대충 검색하면 뭔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보다도 정리를 더 사람들이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필요가 있겠나 싶은 거예요. 이쯤 되니까 너무 정보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서다 보니까 이게 번역을 매끄럽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 문맥을 생각을 안 하고 직역으로 탁탁탁 이런 게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문맥이 보시다가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외국 저서가 참 그런 경우가 많고, 제가 그래도 번역가 출신이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는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상대방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생한테 그 한자 같은 거를 많이 들어간 걸 설명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격식 뭐 이런 거 알 수도 있는데 통념 이런 말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제 생각에는 좀 잘난 척도 섞여 있거든요. 이 정도로 좀 어려운 거 구사할 줄 안다. 뭐 제가 공문서 같은 거는 일부러 어렵게 쓴 건 봤어요. 왜냐하면 알아듣기 힘들어야 되니까. 알아보기 쉬우면 안 되니까 그런 건 제가 어려운 거 쓰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 일반인들한테 파는 책도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 문맥 그렇게 잘 안 짜여지게 글에 번역하는 거를 이번 책에도 봤거든요. 나름 자기들은 막 엄청 책을 띄우는 걸 제가 봤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팔자고 그런 거 내용 같은 거 막 좋은 내용이다 이러면서 띄우는 것 같은데 내용 자체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 자체는 좋았는데 우리가 읽다 보면 읽기 쉬운 책도 있고 읽기 어려운 책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진 같은 말 반복인데 그거를 한 300장으로 늘린 겁니다, 진짜. 근데 돈이 1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이게 그 한 사람이 쓴 책이 이제 3권이었고 그 한 사람이 다 그러면 이제 쓴 내용이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잘 읽히는데 나중 갈수록은 굉장히 내용도 아무튼 중복도 많고 이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잘 이어져야 되는데 이거 읽다가 갑자기 딴 내용 나오고 또 딴 내용 나오고 뭐 그런 내용으로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어 전공이니까 좀 설명을 하자면 어, 한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있고 일본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가령 뭐뭐 했다 뭐 이런 표현 쓰고 뭐 저도 오랜만에 하려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레드라는 단어가 있다 칩시다. 레드는 빨갛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외국에서는 그런 뜻을 쓰는데 한국에서는 어때요? 빨갛다, 붉다, 불그스름하다, 뭐, 뭐, 빨갛, 뭐, 아무튼 이제 뭐 진홍색 등등 해서 뭐 표현이 한국은 정말로 감각적으로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표현 한 개만으로도 우리가 뭘 할지 시간을 들일수록 문장의 퀄리티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한 개지만 10분을 찾아서 번역을 한 사람이랑 1시간 동안 그 표현을 찾아보고 분석하고 다듬기까지 한 사람은 문체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후자가 번역 퀄리티가 좋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물론 출판 시장에서 이런 거를 인정을 해주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거는 뭐 보통 A4당 뭐 몇 자가 있고 그걸로 이제 돈을 매기시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번역 뭐 수업도 들었고 그냥 번역 연구회에서 책도 냈고 근데 그럼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책을 번역하면은 그런 거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왜 이 표현을 썼니? 저는요 이 책을 보시는 연령대는 보통 뭐 4, 50대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글 작가분도 뭐 일본 분이시지만 좀 고지식한 걸 느꼈다. 그 다음에 좀 문체도 잘난 척을 하는 거, 그러니까 좀 뽐내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그래서 분명히 어려운 용어를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사슴이란 표현이 있다 칠게요. 그래갖고 뭐 사슴을 한다 치면은 애기 사슴도 있고 아가 사슴도 있고 새끼 사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아가 사슴은 좀 안 쓰지 않을까요? 아가 사슴은 좀 여자분들이 쓰겠죠. 어떤 표현이 계속 바뀌는데 아무튼 그런 것별로 아무튼 퀄리티는 당연히 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돈 받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신경 쓸 게 많으니까 번역된 책 중에서 아무튼 잘 안 읽히는 느낌을 혹시라도 받으시려면 책이 너무 어려운 게 아니고 번역가가 거기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무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그러면 내가 그거를 계속 책을 읽으면서 그냥 수르륵 읽히는 게 아니고 뭔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책이 저는 그냥 뭐 세이노의 가르침 이런 책 같은 거 보면 술술 읽히잖아요. 그냥 한국 사람이 썼고 그냥 딱딱 보면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책은 그 말도 보면 또 외국에서 쓰는 거 있죠. 막 구루 이런 거 우리 잘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 책이 그랬습니다. 뭐 아무튼 경제 책이고 뭐 그런 분야의 책이다. 그러면 또 이해를 하죠. 근데 뭐 일반 사람들이 읽는 그런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그런 걸 이제 뭐 바로 주석 달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바로 그냥 청자들이 알기 쉽게 적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조금 부족했어요. 책이 뭐 봤을 때 이제 모르는 표현 있을 수 있잖아요. 혼동이 있는 표현이 있으면 이제 각주라든지 그런 거 달아줘야 되는데 이제 뒤에 넘겨서 이제 볼 수 있게 보통 그렇게라도 해놨잖아요. 그런 것도 아무튼 좀 책에서는 부족했습니다. 근데도 그 책이 2만 원이나 받다니 와 이거는
또 책에 들어간 작업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 돈은 그만큼이나 요구한다고. 아무튼 그런 느낌 받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책은 안 삽니다. 아무튼 그런 책, 그런 류의 책은 이제 아마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교보 가가지고 직접 읽어보고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국 책 중에서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보랏빛 소가 온다, 막 그런 책, 세스 고딘 책 있잖아요. 그런 건 진짜 쉽게 잘 읽히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로 번역이 잘 된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읽었지요. 아무튼 그런 번역 잘 된 외국 도서 같은 거를 좀 읽어보시면 제가 뭔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번역가도 정말로 공을 들여가지고 한국인들이 읽기 쉽게 스토리를 다시 짜준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일본 표현 좀 뭐라 하면 부산노 다이가쿠노 이치방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부산의 대학의 그 최고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가 두 번 들어갔잖아요. 한국에서는 그 노라는 표현을 한 문장에 두 번 안 쓰죠. 그러면 그걸 한국식에 맞게 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산노 다이가쿠노 이치방을 부산에 있는 대학 중에서 최고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쫙쫙쫙 다 하는 게 좀 그 번역가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게 조금 잘 돼 있지 않아서 좀 돈을 썼지만 11만 원 큰 돈을 썼지만 기분이 안 좋다 그거 그래갖고 저도 사실 책 읽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찾아봐야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는가 싶어가지고 뭐 요약 같은 거 해놨죠. 진짜 근데 요약은 한 5분이면 다 끝나거든요. 2배속으로 들으면은 2분 30초면 끝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10만 원 주고 들은 겁니다. 그것도 이해도 잘 안 된 거를 푸념에 계속 푸념을 했는데 아무튼 돈에는 진짜 민감합니다. 저 그래가지고 이번 달 지출 그 정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11만 원을 썼죠. 그 다음에 책 읽으면서 아무튼 집에서는 책을 안 읽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밖에서 읽는데 커피숍에서 이번에 봤기 때문에 그 커피값 4권 읽을 동안 자리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커피를 2잔을 사 먹었고 10,000원 썼습니다. 10,000원. 그 다음에 헬스장을 제가 5일에 한 번 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6번이죠. 그러면 왕복 한 2,000원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스파크 누나차를 빌려 타기 때문에 뭐 경차 할인 카드 뭐 그런 거 혜택도 받지만 뭐 다 빼고 그냥 뭐 한 5번 가니까 한 10,000원 잡으면 되겠죠. 10,000원 잡고 교통비 10,000원 그것만 해도 한 20만 원이죠. 제가 이제 한 달에 쓰는 돈이 그 정도 말고는 좀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쓸 일이 없죠. 그냥 뭐 재료 사고 좀 킬트에는 투자했습니다. 킬트 이제 돈을 킬트로 이제 벌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킬트는 이제 작은 천을 조각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잖아요. 그러면 제 예전에 킬트 가방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그게 보면은 정말로 비싼 천을 9조각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 뭐 요런 거 베이스 되는 천 섞어서 있기 때문에 되게 금액이 괜찮거든요. 근데 봤을 때는 싼 티가 분명히 제 생각에 그 정도면 좀 안 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뭐 충분히 공 인정해 줄 것 같고 뭐 그러면은 돈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제가 혼자 막 패턴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 가지 패턴을 알고 있으면 제가 응용이 될 수 있잖아요. 앞으로도. 근데 아무튼 이쁜 걸로 하고 싶은 겁니다. 이쁜 거 제일 중요한 건 제 개인적으로는 이쁜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싼 천보다는 그래도 좀 아무튼 제 취향은 좀 그래도 브랜드 천인 것 같아요. 너무 비싼 것까지는 이제 자주는 살 아직 레벨은 안 되지만 항상 그런 걸로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만들 때도 기분이 좋겠죠. 그러니까 저의 엄청난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 작품에 투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게 또 안 팔렸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5,000원 코너에도 제가 한 번씩 이제 비싼 원단 같은 게 좀 짜투리 남으면 이 끝만 바꿔가지고 이제 넣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싼 원단 귀신같이 알아채고 바로 들고 가거든요. 오늘도 뭔 일이 있었냐면 이게 금액이 좀 4만 원대가 넘으셔가지고 제가 챙겨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거 갖고 가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그 중에서도 저 안쪽 구석에 있었는데 딱 브랜드 원단 딱 한 개 있었거든요. 그것만 딱 골라가지고 요게 좀 좋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제일 비싼 겁니다. 빨리 두고 가세요 했거든요. 진짜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손님이랑 스몰 토크 할 수 있죠. 예,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손님이 안목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어떻게 그거 찾으셨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느낌 물어보니까 느낌이 틀렸대요. 딱 보자마자 비싸 보였대요 그 원단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행히도 원단 초이스가 뭐 완전 깡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다 보는 눈은 똑같을 겁니다. 고급스러운 거 다들 좋아하잖아요. 고급스러운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액만 저렴하면은 다들 이제 그 정도는 할 건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고급천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아무튼 킬트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큰 거를 만들면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비싼 원단으로 큰 거를 만들면 원단 값은 진짜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고 제값 저 같은 초보는 제값을 못 받을 확률이 있잖아요. 저희가 뭐 네임밸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지금은 그냥 소상공인인데 그냥 평소에 저를 아시는 분은 뭐 사실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판다 치면은 그런 리스크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배워놓으면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개 커버를 만든다 쳐도 이제 위에는 고가 원단, 밑에는 그냥 뭐 일반 원단 이렇게 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거 지금 가방 만드는 것처럼 그런 방법도 저는 좀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또 해볼 겁니다. 아무튼 계속 말하지만 혼자서는 좀 발전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하면 할수록 손해는 안 볼 것 같은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그리고 일찍 하는 게 낫지요. 근데 학원 등록하면서 알랬거든요. 그러니까 킬트를 보통은 그냥 요렇게 연결하는 것만 보통 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삼각형도 하고 싶고 곡선도 하고 싶고 그런 거를 일단은 FM으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FM을 배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장난질은 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방식이 그렇거든요. 항상 FM을 일단 배워놓고 거기서 이제 가감할 거는 저 방식대로 어레인지를 좀 하고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정규 수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뭐 기법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용어 같은 것도 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남을 가르칠 때도 직원분한테 가르칠 때도 이런 거는 원래 이런 거다. 그러니까 그냥 일본어도 저도 항상은 일본어 학과니까요. 아무튼 이제 일본어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미 뭐 자격증은 있었지만 학부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인이랑 좀 틀려야겠죠라는 마인드를 교수님들한테 굉장히 주입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뭐가 틀려야 되냐? 그럼 뭐 일본 어학을 이제 좀 배우겠죠. 그러면 왜 문법이 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거 배웁니다. 사실은 안중 가면 실용성은 빵점입니다만 솔직히 말할게요. 실용성은 빵점인데 잘난 체를 할 수 있습니다. 잘난 체. 원래 사람이요 멋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런가요?
남자면 또 이제 멋이 있어야 되죠. 뭐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재밌습니다. 아무튼 지금 나쁘진 않은데, 아무튼 뭐 남자들이 쓰는 말도 있고 여자들이 쓰는 말도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어디서 세부적으로 배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요 또 외우기도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와고도 있고 뭐 아마 칸고도 있고 뭐 아무튼 왜 그런 게 생겼냐. 그러니까 그렇게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자어는 왜 있고 왜 일본어 뭐 그런 거 된 그런 와고는 왜 있냐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사로 가서 이제 교수님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 거 이제 교수님들 보통 그런 거 이제 연구까지 하실 분들이니까 되게 그런 거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쵸, 수업이. 제가 기분이 더 좋네요. 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가면은 그 뭐 돈 주고 왜 배우냐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전공이신 분들이 전공자들만이 아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돈 주고 갖고 올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이제 실무 많이 해보고 그런 게 장땡이지.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저도 아는데 그래도 그런 것도 배워 놓으면은 재밌습니다. 같은 수업 들어도 뭐 단순히 암기만 들으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면서 학생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고 그럼 또 좋겠죠. 히라가나 같은 거도 외울 때 그냥 막 보고 암기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또 왜 생겼냐 뭐 그런 것도 탐구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히라가나는 원래 없었는데 원래는 일본에는 한자어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이제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싶고 또 아무튼 그런 표현 체계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 중국 이그 때 한자가 들어오고 나서니까 이미 한자로 저희 이두문자 쓰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활용하는 게 뭐 좋겠죠, 당연히. 이미 이제 한자를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미 자기들끼리 쓰던 그런 말을 좀 저희처럼 뭐 비싸게 만든 겁니다, 그냥. 뭐 편안한 한자를 아로 읽고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말을 그렇게 이제 앞으로 정리를 하고. 저도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필요 없다고 생각은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데서 굉장한 재미를 느끼는 걸 제가 이제 알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치는 게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누구는 그냥 뭐 이래 하면 된다, 0.5만 하면 된다 그런데 뭐 킬트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그래서 킬트에서 그렇게 좀 전문적인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요. 보고 동그라미 패턴부터 해서 뭐 뭐 아무튼 동그라미로 킬트 박는 거랑 그 다음에 뭐 동물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우도 만들고 그러면 삼각형을 제가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막히면 좀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것도 있고 백화점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 이제 신상 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요새는 이런 게 많구나. 나는 이거 안 해야지.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단가 얼마일까? 그런 것도 보는 재미 있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가면은 뭐 수업만 듣고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게 항상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킬트 원단 뭐 그렇게 좀 50만원치 샀습니다. 이게 아무튼 놔두면 쓸 것 같고 이게 지나면은 그 디자인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사둘 거는 사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고, 배터리 좀 볼까요? 배터리가 항상 거시기야 34분.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 35% 남았어요. 가방 한 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작업을 또 재개하겠습니다. 좀 또 오래 들어가고 소원이 좀 이루어진 편인데요. 아무튼 킬트 같은 것도 뭐 그렇게 이제 하겠다고 마음도 들었고, 그 다음에 김밥을 드디어 제가 하게 됐잖아요. 김밥을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제 하게 됐죠. 목표도 이뤘고, 근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좋아하는 걸로 계속 돈 벌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저는. 아무튼 그런 와중에 다시 또 이제 돈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지출 있잖아요.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아무튼 저 사물함 같은 거 정리한다고, 저런 것도 이제 가게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함 같은 거 저런 거 지금 25만 원 썼거든요. 그 의자까지 해서 25만 원 쓰고, 그거 뭐고, 저거야 뭐 일회성 비용이니까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머니랑 둘이서 서울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2명 해갖고 왕복 한 사람당 1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비행기 값 20만 원. 요번 달 뭐 큰 지출은 그렇습니다. 이제 비행기 값이야 뭐 어쩔 수 없이 뭐 쓴다 치지만, 아무튼 책값이 굉장히 아까웠다는 점. 다음번에는 이제 책 사기 전에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요. 그러니까 유료 광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 보면은 좀 뜨는 거예요. 그런 책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은 아무튼 이제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돈 쓰고 이제 배운 거죠,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책도 보면 다 모든 책이 좋은 게 아니고, 참 돈 벌라고 쓴 책도 있고, 그쵸. 출판사에서 그냥 막 밀어준 책도 있고 많이 팔려고. 아무튼 사람은 아무튼 좀 한 번씩 이렇게 돈으로 배울 때가 참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그쵸. 이런 걸로 해서 막 열받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열받고 그러진 않은데, 이제 다음에는 이런 거는 좀 안 해야겠다, 그런 생각. 그 정도입니다. 쓸데없는 건 진짜 안 쓰고 싶어요. 굳이 뭐. 그 다음에 그거 아십니까? 좀 뭐 자랑은 아닌데, 좀 보면 쓸데없는 걸 안 쓰다 보니까 할부도 진짜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부를 한다는 거는 제가 살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 그런가요? 항상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심을 해야 된다. 일시불로 사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집은요 개인적으로는 전세보다는, 그러니까 월세가 좀 지원 프로그램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월세가 지원 프로그램이라 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한 달에 2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뭐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년 정도는 받을 수 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돈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거는 이야기겠죠. 월세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치면은 이제 뭐 전세로 사면 좋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아무튼 그런 것도 상황 봐가면서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생필품 같은 거 막 살 때 막 할부로 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참 돈을 못 모으게 되는 습관 중에 한 개인 것 같습니다, 할부가. 좀 부담은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최대한 저는 할부는 안 하려고 합니다. 할부 안 할 거면 그냥 일시불로 안 사면 저는 안 사거든요.
라고 하면서 또 지출이 뭐 있을까 좀 생각해 봤는데, 식비는요, 좀 양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끼려고 하면은, 새끼 맨날 이제 라면 먹고, 좀 슬픈 그겁니다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쵸? 라면, 인스턴트 계속 먹고, 좀 생으로 되고, 좀, 목초육 이런 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몸도 좀 무겁고 뭐 그런 게 사실 느껴집니다. 저도 이제 살면서 라면 같은 거 먹으면은, 저는 처음에 라면이 참 완전 식품이다 이 생각도 한번 옛날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이게 탄수화물을 결국은 이제 멀리를 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특히 이제 밀가루는 이제 장 나쁘신 분들은, 뭐 글루텐이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또 면역 질환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좀 장누수 같은 것도 이제 그거 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밀가루도 끊어야 됩니다. 밀가루가 이제 옛날에 저희가 먹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사시대 때는 보통 사냥을 해서 먹었다, 그쵸? 그러니까 고기 내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좀 최대한 덜 가공된 걸로 위주로 옛날 선조들이 먹었을 법한 식재료를 고르려고 하면요, 비싸요 일단. 그리고 농약도 최대한 덜 치고 생고기 위주로. 햄도 보면 햄 비슷한 모양 낸 게 싸잖아요. 닭고기 들고 밀가루들은 그런 햄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진짜 완전 뭐 돈육 최소 90% 이상. 뭐 햄도 근데 가공육이니까 뭐 그렇게 좋진 않은데, 사실 그냥 돼지고기, 뒷다리살 이런 거 먹는 게 제일 낫죠. 근데 맛이 좀 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지. 아무튼 이제 그런 거는 타협 가능합니다, 저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식비가 좀 늘었어요. 식비가 50만 원은 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식도 좀 보면 너무 싼 건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싸고 맛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건강할지는 모르거든요. 돼지국밥집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 민감대가 높은 데 있죠. 그러니까 저희 동네 같이. 그러면 보통 냉동고기 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소비 심리상 9,000원을 맞춰야 되는 반송의 룰이 있습니다. 뭐 그런 룰이 동네마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금액을 올리기는 거시기 하고, 서비스를 빼자니까 너무 좀 서비스 없는 게 좀 티가 나니까 이제 고기 원산지 같은 걸 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맛이 좀 떨어지겠죠. 아니면 뭐 부속고기 쓸 수도 있고 머릿고기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머릿고기까지는 괜찮은데요. 아무튼 금액에 맞추려다 보니까 음식 아닌 게 나와버립니다. 그게 제일 위험하죠. 저희가 아무튼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이제 금액이 이제 민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장사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건 통감을 합니다. 근데 진내에 진내 돼지국밥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면은 옆에 다 도축장이에요. 도축장이고, 그러면 그 생고기 앞다리살 같은 거를 저렴하게 공급을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받으시고 그 가게 옆에 보면 텃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도자기 사러 갈 때마다 그 집 가서 밥을 먹거든요. 진내에 도자기 사러 갈 때마다. 그래갖고 옆에서 딱 재배한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그냥 바로 그냥 상에 딱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1,000원 더 받아요. 그러니까 만 원이거든요. 국밥이. 먹어보면은 진짜 완전 저 옛날에 먹던 딱 그 맛입니다. 그래갖고 딱 봐도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진짜 건강한 맛이거든요. 일단 뭐 그런 거는 먹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먹을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고루고루 먹거든요. 뭐 샤브샤브도 먹고, 집에서는 좀 똥집도 안 먹어요. 똥집인데 똥집 말고 그냥 이제 소금구이 있죠. 그냥 참기름 넣어서 그냥 볶은 거 있죠.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무튼 비싸잖아요. 그것도 500g 하면은 이제 5,000, 6,000 하는데 참기름 좋은 거 쓰려면 비싸죠.
금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식비가 조금 그거는 양보를 못 하겠습니다. 10만 원 정도 더 드는 것 같고요. 그게 외식비 포함해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건 뭐 제일 좋은 거는 뭐냐,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막 지출을 막 결국은 저희가 이제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아끼는 거는 아무튼 아끼는 건 이제 계속 해야겠지만 그래도 그럼 그걸 한계를 타파할 유일한 방법이 뭐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수입을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을 아무튼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좋아하는 걸로 벌고 싶거든요. 그게 이제 일단 킬트입니다. 킬트 해가지고 대량 생산 쪽보다는 한 개 한 개 이쁜 거 딱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거든요. 아무튼 그러려니까 뭐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다. 오늘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양은 대충 요래 나왔고 그냥 좀 완전 멋쟁이들이 들 법한 그런 좀 디자인이다. 그쵸? 괜찮네요. 이게. 뭐 천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 가지고 이것도 그냥 1cm로 제가 박아줄게요. 박아주고 그리고 제가 아직도 명함이 없거든요. 그래갖고 한 번씩 전화번호 달라는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직까지 명함을 제가 6년 차인데도 아직 명함을 안 하니까 그래서 명함 내용을 좀 오늘은 생각을 해놓겠습니다. 생각을 좀 해놓고 사실 제 이름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와갖고 그러니까 메뉴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이 가게가 뭘 하는 가게인지 그거를 조금 알 수 있고 주소가 나와 있고 영업시간 나와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조금 더 눈에 들어오고요. 저를 제 이름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아무튼 이제 책임자로서의 그냥 이름 정도만 적어주고 어차피 가게에 그런 뭐 불만 사항이든 간에 그런 거 책임질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런 정도의 이제 책임은 제가 당연히 져야죠. 그런 의미로서 이름은 적고 아무튼 가게 소개를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뭐 옆에다가 뭐 기토김밥, 구구 토스트 뭐 수제차 뭐 그런 거 있죠. 아무튼 이제 명함을 그 정도로만 하고요. 제 사진도 좀 적을까 했는데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 사진까지 적을지 가게 로고만 깔끔하게 할지. 이런 생각들이 좀 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을 입에 한번 내고 가족들한테도 나 이러이러한 거 할 거다 이제 내고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딱 인쇄하거든요. 이게 바로는 안 되고 이게 언젠가 머릿속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줘요. 제가 일 안 하려고 해도 제 2의 정진원이 나와가지고 알았어 어느 날 정리가 탁탁탁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말씀 한번 드렸고요. 그냥 뭐 명함 없이 메뉴판만 그냥 만들까 그 생각은 좀 했거든요. 메뉴판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갖고 시켜 먹어야 되는데 그 어르신들은 그 배달 시키시는 게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화로 뭐 어디 갖다 달라 그러면 바로 그냥 갖다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 음식 사진이랑 그냥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근데 어르신들 그러니까 뭐 잘 안 시켜봤거든요. 그래갖고 저도 뭐 좀 별로 막 그거 신경을 안 썼습니다. 만들다가도. 그리고 이제 한 번 만들 때 또 신종해야 되니까, 인쇄를 해야 되니까 아무튼 좀 부담이 됩니다. 이거 일단 거진 다 했습니다. 끈 끼우는 것까지 하고 한번 저거랑 이제 저 꽃이랑 투샷을 한번 찍고 오늘 마감을 하겠습니다. 아까 손님들 가신 다음에 테이블 정리가 한 개도 안 됐거든요. 잘랐고, 요거는 몇 cm 정도로 할까요? 구역을 좀 정해 놓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 재고 미리 작업 취해 놓으면 되겠죠. 이게 한 80cm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냥 80으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0, 뭐 한 33 정도 되겠죠. 시접을 1cm 줬으니까. 33에 매듭까지 한 70 정도 할까요? 70 정도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15m잖아요. 그럼 75로 하면 딱 숫자가 맞아 떨어진다. 그렇죠? 5의 배수니까. 그럼 75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75를 한 35니까 제일 간단하게 그냥 요 방법을 하겠습니다. 이게 치수가 그래도 정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머릿속은 그렇게 했지만 이게 또 안 맞을 수 있죠. 그래갖고 한번 대보고 30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갖고 하면 될 것 같아요. 35를 자르고요. 이것도 35. 요 끈 끼우는 거는 조금 넓은 데 가서 할까요? 조금 넓은 데 왔습니다. 와갖고 마침 요 자리에 앉아라고 카메라가 비춰주고 있네요.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지막 작업 하겠습니다. 이 원단은 어머니가 골라주셨습니다. 한번 엄마가 좀 잘 골라줘요. 저보다는 훨씬 센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거진 제 장사에 뭐 반은 뭐 서비스 정신 같은 거는 사실 그냥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마음가짐이어서 그냥 스스로 좀 한 것 같고, 불 다루고 이런 거는 임종철 대표님한테 많이 배웠고요. 몬토스트에서 직접적으로 막 엄청 막 발휘해서 주셨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혼자서 불판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음료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 집 원래 찻집 할라 했었거든요. 이 가게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수제차 같은 거 원래 담으실 줄 압니다. 엄마가 옛날에도 만들어 먹었거든요.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거 제조하는 거는 어머니한테 전수 다 받았습니다. 최대한 이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있죠. 레몬청 같은 거 다 씻어서 만들고 하는 거. 엄마한테 다 배웠어요. 그런 거. 그래갖고 이제 혼자서 다시 한 게 아니고 많이 배웠죠. 청소 같은 거는 사실 집에 아버지랑 누나가 좀 잘 하시는 편인데, 제 눈에는 깨끗할진 몰라도 그들 눈, 아버지랑 이제 누나 눈에는 더러울 수가 있죠.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 지적을 합니다. 야, 다시 해. 그 뭐가 깨끗하노? 방 좀 정리해라. 이라 하면은
나는 뭐가 더러운지 처음에 모르거든요. 그럼 듣다 보면 이제 설득이 됩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제 느낌이 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저도 이제 청소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회사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청소가 제가 볼 때 좀 더러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청소 어느 정도 좀 됩니다. 그게 집에서 좀 조기교육을 받아서 일단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좀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한다.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단 고르는 것도 이 옆에 사람들 좀 도움 많이 받거든요. 아, 이런 게 나가는구나. 항상 이런 건 혼자 한다 생각 안 하고 사람이랑 같이 한다. 그렇죠? 이게 혼자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가방도 좀 그런 느낌. 혼자서 이제 탄생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어머니랑 또 이야기 조율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 나왔습니다. 한 개 보면 이제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막 골라서 뭐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요번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줄이 짧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긴 한데요. 이게 옛날에도 제가 75 사이즈, 아까는 좀 한 80 넘게 자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75 사이즈로 잘라서 끈 배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저도 좀 남거든요. 저도 안 남는데 장사는 할 수는 없고. 요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 원단이 가장 얇았거든요. 그래서 이 원단마저 잘 설 수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저는 좋겠죠. 저는 오늘 제가 좋겠죠. 자, 쫙 쪼았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주머니나 손잡이는 조금 힘이 저거보단 좀 부족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설 수가 있다. 그렇죠? 볼까요? 섭니다. 그쵸? 서고 좀 모양만 잡아주면 안에 뭐 좀 보강제만 넣어주면 뭐 좀 빵빵하게 이쁠 것 같아. 그쵸? 근데 요거는 천 자체가 워낙 좀 조금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한 면 20수 정도고 얘는 한 30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두께감 차이가 이런 게 보시기에는 이게 좀 더 모양이 이쁘죠. 요거는 이제 두께 차이가 조금 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더 두꺼운 천으로 만들면 훨씬 가방 이쁠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도 오늘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그러면 조금 더 두꺼운 천으로 작업을 하면은 이쁜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썸네일은 좀 더 이쁘게 쫙 펴갖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